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UJ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대하고 있고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도 많은데요. 지난 18일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기초연금 보고서를 제시하여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기초연금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꾸려진 위원회로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18일 정기국회에서 제시된 2023 기초연금 적정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혁은 단기 개혁과 장기 개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방안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줄이되 액수는 기초연금 4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보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따랐지만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올해 기준 208만원으로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인 202만원과 비슷하지만 기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정확히는 지급 대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어 지급 대상을 축소한 후 지급액은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차등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장기적 방안 첫 번째는 현행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를 90에서 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이고, 장기적 방안 두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기초연금액은 인상해서 최저소득을 보장하자는 최저소득 보장연금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방안 첫 번째인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안으로 의견이 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방안을 더욱 깊게 살펴보면 현행 소득 하위 70%인 목표 수급률을 폐지하고 선전 기준액을 조정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40에서 50%까지 점차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빈곤 노인에게 더욱 집중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을 생계급여 1인 기준인 62만 4천원에서 72만 8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상자는 줄어들고 지급액은 차등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은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가난한 노인이라는 대비를 지적하며 역행하는 기초연금 축소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현재 장기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40에서 50%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초연금을 축소하려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률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도 63만원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최빈곤층인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반납해야 하는 연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축소되면 상당수의 노인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실제 기초연금 대상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소득 보장 방향으로 설정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단기, 장기에 관한 특정한 시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한계가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애초에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보편적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연금 전문가들이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약자 복지는 최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전체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더 넉넉히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선택적 복지 수준을 넘어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만을 생각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이마저도 차등 지급한다면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의 부족분에는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은 공무원 배를 불리기라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제도나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의 법들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대한 정보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18일 보고된 기초연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 연금이 필요한 사람, 억울하게 감액되는 사람과 같은 국민들의 실제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현장의 목소리가 깊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